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저평가된 주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소위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밸류업 노력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에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를테면 배당을 늘리는 기업엔 법인세를 깎아주고 그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들에겐 배당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기업들로 하여금 이 열심히 밸류업 정책을 준비하도록 독려할 만한 수준일지 이 정책금융부 최욱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부의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내용 전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역동 경제 로드맵 이런 것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은 이제 하경방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주 수요일에 하경방과 함께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정부는 1년에 2번 정도 이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해 왔는데요. 연말 또는 연초에 연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별도로 공개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번에는 형식을 조금 바꿨는데요. 하경방과 별도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당장 하반기에 해야 할 시급한 정책 과제들은 기존처럼 하경방에 담고 10년간 추진할 중장기 과제는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는 게 새로 나온 건데 이렇게 올해부터 발표 방식을 바꾼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기존에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단기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들도 많이 담겨 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금융시장이나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단기적인 쪽에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 로드맵은 묻히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네. 그래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경방을 발표하지 않고 아예 중장기 대책만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는 역동경제 로드맵으로 하경방을 대체하는 그런 방안까지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최종적인 조율 과정에서 하경방 분량을 기존보다 대폭 줄이고 역동경제 로드맵을 별도 자료로 공개하는 것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는데요. 네.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이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바꾸기 위한 중장기 대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예 대체를 해버릴 생각까지 됐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이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는 어디에 포함된 겁니까? 네,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은 바로 역동경제 로드맵에 포함된 정책입니다. 중장기 정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세부적으로는 역동경제 로드맵 안에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이 챕터에 이제 이 정책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에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을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책을 긴 호흡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예. 사실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의 최대 하두는 밸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왔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 할 수 있죠. 이제 세제 지원 방안이 빠지면서 시장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번 발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그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담겼습니까? 네, 이제 세금 관련 내용은 디테일하게 너무 들어가 버리면 설명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제가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 길긴 합니다. 예. 네. 우선 정부가 제시한 안을 보면 세제 지원 대상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 중에서 이제 배당 등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과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입니다. 네네. 주주 환원에는 이제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도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예. 결론적으로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개인 투자자에겐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인데요. 예. 한마디로 정부에서 이제 세금을 깎아줄 테니 배당 등 주주 환원을 늘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주면서 또 동시에 그 해당 기업 주식으로도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간접 혜택까지 마련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체 세금은 얼마나 깎아주기로 한 겁니까? 네, 먼저 이제 법인세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기업이 밸류업을 위해 이제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규모를 직전 3개년 평균치보다
5% 이상 늘리면 네네. 그 초과분의 5%만큼 법인세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예.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3년간 연평균 1천억 원을 배당하던 A 기업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 네. 이 기업이 다음 해에 1,100억 원을 배당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회사는 직전 3개년 평균치인 1천억 원의 5%인 50억 원을 초과한 50억 원의 5%만큼 세액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억 원의 5%니까 2억 5천만 원 정도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럼 배당을 5% 미만으로 늘리면 배당을 늘렸어도 혜택이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 이상 그 초과분에 또 5%니까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네, 네. 이 기업들 인센티브는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한테서 그 배당소득세는 얼마나 깎아주기로 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을 이제 늘린 기업에 투자한 이제 개인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네. 낮은 세율로 이제 분리 과세를 하겠다. 이게 이제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분리과세요. 네. 네. 현행 소득세법을 보면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지방세를 제외하고 14%의 배당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그 밸류업 기업의 배당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이제 14%에서 9%로 낮춰줄 계획이고요. 예. 또 배당 소득이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네. 사람들은 이제 다른 소득과 합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는 최고 세율이 이제 4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25% 단일 세율로 분리 과세를 하는 방식과 기존 종합과세 방식 중에서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아, 이것도 좀 쉽게 예를 들면 어떻게 되죠? 네, 이 방송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래도 이제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더 많다고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됐던 이제 A 기업 주주 중에 이제 네. 연 배당 소득이 1,200만 원 정도 되는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 예. B는 원래 제도로 하면 14%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168만 원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밸류업 세제 지원 적용이 되면 158만 원으로 세금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아, 1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죠. 겨우 10만 원이요. 이것도 또 그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정책치고는 이 기업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세금이 좀 감면되는 금액이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좀 예리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기재부를 이제 저랑 함께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막상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세금 감면액이 크지 않아서 좀 당황을 좀 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세제 혜택이 이제 배당 증가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감면액이 크지 않은 건데요. 네. 만약에 이제 전체 배당액을 기준으로 했다면 세금 감면 폭이 지금보다 좀 더 커질 수는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전체 배당액을 기준으로 하면 배당을 많이 늘려놓고 이제 안주해버리는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증가분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나름 일리가 있는 설명이긴 하지만 얼마나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이 기업 중에서 원래부터 배당을 많이 하던 곳들은 억울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실제 기업이나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이 공개된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선 정부가 그 밸류업에 대한 정책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네. 미흡한 주주 환원과 취약한 기업 지배 구조 등을 국내 증시 부진의 원인으로 진단했다는 점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네. 문제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다 보니까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세액 감소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인데요. 예. 법인세 공제율도 사실 5%로 기대보다는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제가 기업을 사실 취재하고 있지는 않아서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네. 기업의 반응들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업들 반응을 요약해 보면 세금 감면 규모가 이제 크지 않아서
사실 없는 것보다 좀 나은 정도다. 뭐 이 정도의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비판들을 수용해서 정부가 이제 정책을 보완해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밸류업 세제 혜택 관련해서 쭉 들어봤는데 이제 법인세하고 배당소득세 깎아주는 거 말고 좀 다른 정책으로는 또 어떤 게 나왔죠? 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이 있었는데요. 예. 상속세 개편은 사실 이 재계의 수건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거를 이제 폐지해야 된다라고 재계가 강하게 외쳐왔는데요. 이게 어떤 거죠? 네. 그래서 정부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정부가 이에 화답해서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이제 50%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20% 할증이 적용이 돼서 최고 세율이 6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제 60%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이와 함께 이제 정부는 가업 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도 좀 늘리기로 했는데요. 네. 정부가 이제 이런 방향을 통해서 상속세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밸류업을 위해서 이제 각종 세금들을 깎아주기로 했는데 뭐 그런 김에 어떻게 좀 개인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그 금융투자소득세에도 손을 보기로 했습니까? 네, 금투세에 대해서도 사실 역동경제 로드맵에 한 줄 정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금투세 이제 폐지는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사실 금투세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 이제 모든 세금 감면 이슈에 대해서 사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네네. 민주당을 사실 설득하려면 여론이 뒷받침이 되거나 아니면 확실한 정부만의 논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은 그게 좀 부족해 보여서요. 그래서 이제 이 밸류업 세제 지원 이 방안만 해도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이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